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리블의 서필훈입니다. 오늘 저는 다이렉트 트레이드 관련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한국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길래 그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한 5년이 조금 지난 아주 젊은, 아직 어린 회사고, 시작하자마자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 지금까지도 어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 트레이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그 고생을 하고 있는지 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발표를 최대한 조금 짧게 진행을 하고 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이렉트 트레이드의 정의, 다이렉트 트레이드와 스페셜티 커피의 접점, 다이렉트 트레이드 과정 및 실무, 구체적인 사례, 도전 사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이렉트 트레이드의 정의는 좀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냥 직거래,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어떤 유통 과정을 최소화하고 그냥 농촌에서 도시로 직거래한다, 그렇게 사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일반적인 스페셜티 커피에서 추구하는 다이렉트 트레이드의 가치 지향은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간 의미, 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정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다이렉트 트레이드라는 게 어떤 무역에 있어서 필요한 BL이라든가 위생 검역증 이런데 회사 명의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내가 중간에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유통 과정을 최소화해서 내가 직접 가져왔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향하는, 그리고 실제로 스페셜티 커피 회사들이 지향하는 어떤 정의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적극적인 정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구매 형식이 아닌 관계 양식으로서의 다이렉트 트레이드 커피를 지향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인 정의나 사전적인 정의에서는 어떻게, 어디서 살 거냐, 직접 살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스페셜티 커피에 있어서 다이렉트 트레이드는 관계성에 대한, 그리고 그런 관계성에 기반한 어떤 품질과 지속 가능성, 어떤 이런 가치, 윤리, 그리고 어떻게 같이 어떤 행복을 쉐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커피를 행복하게 마실 수 있는 이런 베이스를 만들어 준다,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스페셜티 커피와의 많은 접점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 같고,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한 가지 방법, 이렇게 다이렉트 트레이드가 사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와의 접점,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 모든 회사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의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훌륭한 품질의 원천이 되는 재료로서의 커피 생도와 그것이 생산되는 산지의 생활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제 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스페셜티 커피의 어떤 정의와 가치 지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정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다이렉트 트레이드라는 게 어떤 새로운 형태의 커피 거래 방식, 그리고 산지와의 관계 방식의 발전으로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자의 어떤 배경들로 인해서
스페셜티 커피와 다이렉트 트레이드 커피의 어떤 공감대가 좀 더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페셜티 커피와 다이렉트 트레이드 커피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어떤 소개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단어들인데, 이거는 저는 다이렉트 트레이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지금 제가 거론하고 있는 뭐 품질, 관계, 지속 가능성, 이력 추적, 뭐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라는 부분은, 예, 어떤 하나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거나 의미되는 게 아니라 이 5개 키워드 모두가 서로 상호 연관되고, 그리고 더 긴밀하게 연관되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스페셜티 커피 관련해서는 이런 키워드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다이렉트 트레이드 부분에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한다면, 자, 제 경우로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왜 다이렉트 트레이드 하려고 하느냐, 뭐 그냥 국내에서 요즘 정말 좋은 생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좋은 품질들 많아요. 그리고 뭐 요즘 한국 커피 시장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외국의 좋은 생도 회사들 생도를 국내에서 만나기도 더 쉬워진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생이라면서 굳이 하려고 하느냐? 5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 여기서의 품질이라는 거는 최고의 커피를 찾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품질에 대한 기준은 어떤 보편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지향하는 커피의 뭐 향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저희 회사에서 원하는 커피 맛, 플레이버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한국 시장에서 찾는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직접 가서 산지에서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유통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나중에 설명 더 드리겠지만 뭐 사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뭐 운송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걸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유통 마진에서 세이브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비용으로 부과되는 게 다이렉트 트레이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산지에 가서 직접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싸게 사는 것보다는 좋은 품질, 내가 생각하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품질이라는 게 어떤 백화점에 가서 그냥 뭐 쇼핑몰에 가서 무언가를 공산품을 사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커피는 농산물이고 매년 어떤 뭐 일기 조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자연적, 환경적, 뭐 인간의 어떤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밑에서 이야기한 어떤 관계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과 이 품질이라는 건 굉장히 긴밀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 요즘 중미에 뭐 로야라는 곰팡이 병이 굉장히 많이 그 커피에 해를 미치고 있고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로야가 걸려서 커피 나무가 자기 농장에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농약을 칠 만한 돈이 없는 농부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돈을 어렵게 마련해서 농약을 치려고 해도 과연 이 농약 값을 나중에 체리를 수확하고 나서 더 생산 비용이 높아졌는데 그만큼을 내가 더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그 농약에 대한 비용을 계속 지불하기가 힘든 상황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러한 품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긴밀한 관계성에 대한 어떤 담보 없이는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의 커피를 수급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이렉트 트레이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바이어와 상의하고, 그리고 그 항상 그 바이어가 어느 정도의 양을 구매하고
그러면서 좋은 품질을 위해서 상황을 알리고 논의하면서 농약을 더 치고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투자들을 하면서 그 농장 그리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주변의 어떤 지역 사회에 어떤 좀 더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작은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겠죠. 저희가 뭐 사면 얼마나 사겠어요. 뭐 한 컨테이너 뭐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많이 사는 저희 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관계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이 그 지역 사회에 소문으로라도 돌 수 있다면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같이 어떤 산지와 소비자 그리고 어떤 그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들이 합심해서 뭔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지금의 큰 어떤 커피가 거래되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뭐 변혁한다거나 단기간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저는 어떤 그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다이렉트 트레이드의 굉장히 멋진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관계성이 품질 그리고 어떤 우리 커피 회사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들도 좋은 커피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고 그런 커피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산지 이런 지속 모두의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트레이스빌리티라고 이야기하는 이력 추적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끔 사람들한테 커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니? 뭐 예술을 하고 싶은 거니? 이야기 많이 들어요. 뭐 저는 커피 관련해서 욕심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비즈니스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겠고 원래 예술 되게 좋아했어요. 뭐 예술 같은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답변하는 방식은 이런 거였어요. 한 잔의 커피 뒤에 숨겨진 얼굴을 복원하는 일이다. 한 잔의 커피를 마셨을 때 아 정말 맛있다 끝 이게 아니라 아 이 커피를 누가 만들었을까 바리스타. 아 그러면 이 커피 바리스타는 어떤 원두로 만들었지? 누가 로스팅했을까? 로스터를 떠올릴 수 있게 되고 와 그럼 그 로스터는 어떤 생두를 써서 이렇게 맛있는 생두를 만들었을까? 어떤 생산자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품종으로 어떻게 가공해서 와 그걸 또 날랐던 짐꾼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와 또 오랫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왔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 잔의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 하나의 밸류 체인들 위에 있었다는 것, 그 하나하나의 얼굴들을 한 잔의 맛있는 커피에서 떠올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얼굴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걸 저는 트레이스빌리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모토가 뭐 얼굴이 있는 커피,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런 거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다이렉트 트레이드 어떤 관계성 속에서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이렉트 트레이드 커피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하려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떤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라는 키워드하고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또 환경주의자나 어떤 그런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산지에 가서 이제 많은 그 생산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해가 다르게 농사짓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기후 변화가 예측 불가능하게 되고 점점 기온이 올라가서 커피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병충해가 더 심해지고 옛날에는 뭐 재배 고도가 높아서 로야 걱정은 하지도 않았던 지역에까지 로야가 이제 번져서 피해를 입게 되고 뭐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비가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후 변화 뭐 엘니뇨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냥 뉴스에서만 남 얘기처럼 들었던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접하면서 아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지금 우리가 맛있게 커피를 먹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좋은 품질의 커피를 먹을 수 있을까?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뭐 아주 작은 것부터 뭐 퍼먼테이션 뭐 발효시킬 때 물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뭐 어떤 물을 쓰세요? 여기 뭐 농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식수가 오염되진 않나요? 이런 물 처리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세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다이렉트 트레이드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뭐 도움을 주고, 저는 그게 뭐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 뭐 저희 자신을 위한 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어떤 고민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갖게 됐다는 게 제가 다이렉트 트레이드 하면서 좀 많이 느끼고 배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뭐 안명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페셜티 커피에서는 좀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가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격, 더 높은 가격으로 표현되는데, 저는 뭐 커피를 사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또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되면 커피 가격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제발 제 발등을 도끼로 찍는 거 뭐 이런 걸 수 있겠지만, 어떤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산지의 어떤 사회적 책무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모두가 더 좋은 커피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저희 회사 아직 뭐 굉장히 작은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뭔가를 프로젝트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이제 뭐 인도의 저희 커피 재배 지역에 있는 여학교에 뭐 200명 아이들 후원하고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코스타리카에서 체리 피커 분들 같이 뭐 KFC 치킨 뭐 점심 같이 먹고, 온두라스에 있는 뭐 유치원에 이렇게 뭐 울타리 만들어주고, 매년 그런 것들 조금씩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고 어린아이가 농가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커가는 것들을 보고, 저는 그런 감정 자체가 주는 어떤 충만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여러분 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내가 진심을 다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단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좋은 커피를 같이 고민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저는 이게 가장 인생의 심플한 법칙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일, 다이렉트 트레이드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이렉트 트레이드의 장점 뭐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원재료의 차별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저는 커피를 요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요리라는 거는 뭐 요리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구나 식당을 차리고 요리할 수 있지만 그걸로 뭐 성공하고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자아 성취하고 이러긴 너무 어렵죠. 근데 저는 딱 커피도 그만큼 어렵고 또 그런 너무 신비화하거나 그러는 거는 그런 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맛있는 식당의 가장 큰 비법은 재료라고 생각할 때, 이 재료가 똑같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맛에 있어서 크게 차별화하는 거는 어떤 맛의 어떤 성향이나 품질 자체에 있어서 많이 힘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원료 자체를 차별화하는 게 어떤 뭐 비즈니스에서 그 차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뭐 그리고 이런 맛의 차별화는 어떤 그 회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차별화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커피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음료와 어떤 원재료로 판매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브랜드를 팔아야 어떤 특히나 큰 대기업들과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자기만의 색깔을 갖는 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어떤 자기만의 원재료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얼만큼 어떤 생두를 살지, 어느 시기에 살지, 어떤 뭐 품질의 안정성 같은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품질 관리 능력의 향상, 이거는 다 생도를 구매하는 것서부터 뭐 무역 선적하고 뭐 보관, 뭐 로스팅, 뭐 추출, 뭐 납품, 이런 전 과정에 퀄리티 컨트롤을 시야를 굉장히 넓혀 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다이렉트 트레이드 한 의미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품질이 망가질 수 있는 계기들은 너무 많아요. 전 밸류 체인 상에서. 그리고 뭐 가격 효용성 이거는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점에서는 그 산지에서 가서 직접 사는 게 뭐 유통마진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격 조건을 형성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측면으로는 아까 말했던 더 조금 사고 뭐 출장 비용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많아지는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뭐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페셜티 커피를 하기 위해서는 꼭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거나 다이렉트 트레이드만 하면 무조건 스페셜티 커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떤 그런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도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이제 제 경험에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경험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가격 효용성의 문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추가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화물 비용서부터 통관 비용 모든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뭐 컨테이너를 써도 뭐 50백밖에 안 사면서 풀 컨테이너를 써야 되거나 뭐 조금 더 욕심 부리면은 뭐 리퍼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오는 양이 적으면 당연히 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산지에서도 조금 사기 때문에 바잉 퍼가 좀 부족해서 뭐 한 컨테이너 풀로 채우고 막 10컨테이너 사는 것보다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 싸게 사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방문, 구매량, 구매 가격, 보관 등의 제반 설비 비용 뭐 가져와도 이제 좋은 거 샀으니까 잘 보관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관하고 관리하려면 뭐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맛있게 요리하려고 좋은 재료를 샀으면 뭐 냉장고에 넣고 뭐 냉장고에서도 싱싱칸에 넣고 이렇게 하는 노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한테 있어서는 적어도 구매 대금 운용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좋은 커피를 사기 위해서 어떤 수확 시기에 맞춰서 가서 이제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뭐 수확 시기에 이제 산지에 가면은 전 세계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 회사들에서 나온 그린빈 바이어들이 다 있어요. 다 만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좋은 커피는 일찍 떨어지는 거죠. 그 수확 시기에서 너무 늦게 가거나 그러면은 좋은 커피는 이미 다 바닥나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구매하는 시점이 굉장히 또 비슷한 게 문제예요. 중미 지역은 보통 뭐 우리나라 12월, 1월, 2월, 뭐 3월 이쯤에 대부분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사야 되는 생두 수가 많아지고 어떤 비용 지출이 많아지는데 이제 뭐 여기 사실 뭐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커피일이라는 게 이렇게 목돈이 한 번씩 빡빡 생기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생도대금을 지출하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두의 선정, 뭐 구매, 운송, 통관 이 모든 리스크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국내에서 산다거나 뭐 외국 생두 회사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냥 뭐 주문해서 그런 것들이 뭐 내 창고 앞에까지 오는 것까지 뭐 다 담당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직접 한다는 얘기는 뭐 보통 FOB 베이스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게 뭐 배가 떠난 이후서부터 모든 뭐 서류를 챙기고 뭐 통관에 있어서의 문제 뭐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골치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류가 제대로 챙겨서 제때 날라오지 않거나 뭐 서류가 미비하게 된 경우 뭐 심지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주 늦게 와가지고 막 통관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고 이제 뭐 이런 모든 책임들을 자기가 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진행 과정 및 실무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매 전략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세우는 게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그 완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어떤 거를 사려고 하고 뭐 이 시점에서는 좋은 걸 살 수 있는지 수확 시기와 이게 뭐 2달 걸려서 들어왔을 때뭐 괜찮은 건지 뭐 살 때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뭐 생산자한테 직접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수출 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도 하고 뭐 외환 계좌 관련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좀 실력 있는 전문적인 수출업자라든가 뭐 이런 뭐 협회 이런 여러 가지 중간에서 그런 것들 도와주는 그룹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뭐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고 뭐 가격 기준이 다릅니다. 뭐 커머셜 커피 같은 경우는 뭐 뉴욕 커피 가격을 베이스로 해서 거래가 되지만 스페셜티 커피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품질 베이스에 의한 가격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산지에 가면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뭐 농장에서건 이런 것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좋은 생두를 고르는데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 지역에 대해서 뭐 리서치를 많이 하고 가는 거는 기본인 것 같고요. 뭐 농장에서 뭐 발효를 어떻게 시키는지, 뭐 건조를 얼마나 오래 시키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키고 뭐 수확은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전체 수확량은 얼마고 그중에 스페셜티 커피는 얼마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질문들이 어떤 좋은 품질을 내 커피를 사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조금 더 같이 발전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핑할 때 산지에서의 커피와 여기 한국에서의 커피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이 다릅니다. 뭐 물도 다르고 뭐 로스팅 뭐 배전도라든가 로스팅 프로파일 그리고 뭐 로스터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수확한 지 얼마가 지난 다음에 로스팅 했느냐에 따라서 생도 자체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산지에서의 커핑이 절대적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약간 한국에 본품이 도착했을 때 당황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산지에서 하고 샘플을 받아서 한국에서 또 한 번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플레이버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설비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뭐 타거나 뭐 샘플이 덜 있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경수여서 뭐 커피 맛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온다거나 뭐 심지어 뭐 물 세팅하는데 커핑 물 온도가 맞지 않아서 커피 플레이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골라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기도 하고 재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무역은 뭐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통관 대행 회사에서 해줍니다. 일단은 서류만 잘 챙기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이렉트 트레이드 해서 들여온 것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한 잔의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사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 남은 뭐 운송 보관, 뭐 로스팅, QC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미 하고 계신 단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여러분이 힘들게 다이렉트 트레이드에서 가져온 생두를 더 멋진 커피로 만들게 하는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다이렉트 트레이드의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그 생두 구매할 때 목돈이 들어간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몰려서 그랬을 때 뭐 일본이나 뭐 미국도 초창기에 그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이 맞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바인 그룹을 형성하는 게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아주 느슨한 바인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에 뭐 스페셜티 커피 하는 그 회사들 그리고 서울이나 뭐 전국에 있는 회사들 뭐 조금씩 이렇게 같이 돈을 모아서 구매하면서 저는 굉장히 잘 좋은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뭐 저는 이런 것들을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이디어 대해서 이렇게 모아서 하면
어떤 어려움들을 훨씬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뭐 저희처럼 굉장히 작은 뭐 얼마 안 된 회사도 뭐 이렇게 그래도 하는데 뭐 저는 여러분들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더 큰, 더 멋진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